비트코인 고인도 보유자분들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죠? 코인 시장 불장이고 다른 코인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필 비트코인이라는 네임을 달고선 이게 뭐 하는가 싶을 거예요. 그죠? 보유자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회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골드 BTG 업비트에서 이제 거래 지원 종료 확정이 났죠. 결국 1월 23일 날 그죠? 거래 지원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국내 업비트에 있는 심지어 비트코인 골드를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 시장의 상장 폐지하고요. 주식 시장의 상장 폐지하고는 맥락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거는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물론 악재예요. 악재는 맞아요. 업비트도 현재 코인 거래소 순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5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좋은 거래소입니다. 이러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서 악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사례가 가상자산 운영 투명성 및 사업 실제성의 지속 가능성의 종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골드는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자 봐요. 뭔가 명확한 건 없어요. 왜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뭔가 두루뭉실하게 그죠? 사업의 실제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미진한 부분 뭐예요? 뭐가 사업 실제성과 지속 가능성이 뭐가 부족한데 이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업비트 상에서 비트코인 골드의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한 거죠. 결국 업비트 거래소 자체로 봤을 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요번에 코인원에서 이 비트코인 골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코인원은 현재 비트코인 골드를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코인1으로 비트코인 골드를 이동해라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죠? 이 정도의 유저라도 이동을 시켜서 코인1에서 놀게끔 하겠다. 그죠? 결국 이들도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거래소는요 수수료를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업비트는 비트코인 골드가 미비한 거래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한 거고 코인1은 그러한 업비트 물량이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그 수수료를 우리 쪽으로 안치시키는 게 더 긍정적이니까 코인원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봐도 보여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거래소 10위 안에도 코인원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업비트에 그 비트코인 골드의 유저들을 이 코인원으로 모셔온다면 코인원한테는 오히려 굉장한 대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심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골드거든요. 비트코인 골드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비트코인 골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비트, 업비트, 게이트.io, 빗썸, 코인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이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순위 몇이죠? 바로 바이낸스 다음에 바로 2위 거래소 바이비트에 비트코인 골드가 여전히 상장이 돼 있고 여기는 여전히 퇴출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바이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 골드 거래 상장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바이비트죠.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갑을 이동만 하면 되면 지갑을 이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골드를 본인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매도 칠 때 바이비트 거래소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매도하면 돼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바이비트에서 테더로 매수를 해서 업비트로 다시 전송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테더를 매도한 다음에 현금화 시키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업비트 내에서 상장 폐지가 된 건데 상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이 돼서 빠진 거고 그리고 봐요. 그만큼 거래 자체가 없었고 거래량이 미비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시켰잖아요. 근데 이 상장 폐지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업비트 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다 거래소의 계략일 수가 있고 굳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를 운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코인을 더 갖고 와서 더 돈이 되는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유저들의 활동을 높이는 게 거래소의 주 목적이니까요. 그럼
자, 기왕 얘기한 김에 차트 본 김에 차트 보면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 이 흰색 기준선이거든요. 이거 흰색 기준선. 이거 지금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이격이 커지고 나서 지금 이격을 좁히고 있는데 이거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200일선까지 가고 다시 밀려요. 자, 그런데 1월 23일에 비트코인 골드를 거래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기간이 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얘 돌파 안 되거든요. 상장 폐지 되기 전까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나면서 빠지고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나와요. 왜? 불안 요소가 소멸이 됐잖아요. 이걸 즉 악재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런 거 있잖아요. 재료 소멸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거는 우려감 소멸이에요. 그날 당일로 딱 종료가 되면서 끝.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플랜이 만들어지는 시기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료 소멸과 우려감 소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장 폐지됐다고 겁을 먹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거였으면은 애시당초 바이낸스나 바이빗에서 벌써 퇴출됐어요. 아니죠. 상장도 안 시켰겠죠. 그런데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시켰다는 거는 명분이요. 지네들 명분. 어쩌죠. 명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 지들이 돈이 안 되니까 상장 폐지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나중에 아니죠. 그냥 지금 혹시 영상 들으신 분 있잖아요. 개인 지갑 만드시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세요. 비트코인 골드를. 그리고 가지고 계시라고. 그리고 얘 나중에 잘 돼가지고 상승해서 올라갈 때 매도 칠 때 바이비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치면 돼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시세가 차라리 올라가기 기다리시는 게 더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복수의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2025년에 엄청나게 핫트렌드로 투자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로 꼭 복수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올해 초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이 시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실물자산 토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자산 토큰 R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RWA,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탈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 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R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RWA 주요 참여자는 가상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용사거나 또는 헤지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버립니다. 즉 조각화, 쪼개는 거죠. 이 쪼개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큰화해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일까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칩, 그죠? 또는 고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RWA, 웹3와 디파이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의 RW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누구죠? 바로 2025년 미국 대통령 1월 20일 날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 키워드겠죠.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가 2024년 한 해 동안 80억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 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 한 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 토큰화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디파이 아까 이게 트럼프.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 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미술품 비싼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고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 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 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자,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 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의 가장 최고 운용 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자, 블랙록이 이 RWA 국채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들 있죠? 비들.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 효과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 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 손입니다.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 그런데 그 대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드 블랙록이 비드 자산 운용에 급증시키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들에 투자하면서 비들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 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WA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4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 4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 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코인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인 010-8674-7144 010-8674-7144로 저한테요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 핫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674-7144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하셔서 이 4개의 코인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 나셔야 됩니다.